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의 특징은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 추격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작년 6월인데요. 2022년이니까 재작년입니다. 예, 재작년 6월 이후 조사 4%에서 시작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직도 여당 심판론이 상당히 셉니다.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살살 진면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 작은 승부수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당정회의를 국회에서 열겠다. 이 얘기를 결국 뭡니까? 당정회의. 국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자, 당정관계를,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국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딱 지금 이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끌고 갖고 있다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청래가 역시 정청래답게 음모론을 다시 아주 세게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특검 국조까지 가겠다. 이거 공갈인지 협박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이성윤이 마찬가지.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탈탈 털었는데 왜 지금 와서 특검을 한다고 그러냐. 이런 지금 이제 비판적 여론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성윤이 네가 다 수사한 건 아니냐. 딱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웃기는 소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성윤의 반박문을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갤럽 여론조사를요, 자료화면, 도표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2%가 올라서 33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정평가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요 추이를, 이 분석을 해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좋아졌다. 예. 그래서 지난 12월 12일에서 14일 이 31%와 2%가 이제 올라갔고요. 왜냐하면 연말연시 때문에 그동안에는요, 요 지지율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긍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지금 외교가 제일 그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제민생을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두 번째 이유, 세 번째가 국방 안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부정평가로는 경제민생, 이게 이제 16%고 거부권 행사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 50%로서 부정평가를 압도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에는 부정평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에서가 긍정평가가 더 많고, 그리고 60대, 그리고 20, 30, 40, 50대가 부정평가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정당 지지율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자,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똑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36,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6, 그리고 민주당은 3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다 특수한 환경이 있는데, 별로 이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운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정당 지지율은 뭐, 이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선호도가요, 최고치로 지금 치솟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추월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갤럽 기준입니다. 예, 갤럽 기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표로 쫙 찾아보니까, 자, 작년 10월 달에요. 작년 10월 달에 보니까 14%였어요. 근데 14%였는데 이게 13%로 떨어졌다가 16, 12월 첫째 주에 16, 그리고 이제 1월 두 번째 주가 22, 그래서 10월 달 기준으로 하면은 무려 8%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작년 10월 달에 22%, 그러니까 8%포인트 차가 났잖아요. 19%까지 떨어지다가 이번에 4%가 올라가서 지금 23%포인트가 됐어요.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8%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는 4%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편차가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바짝 추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추격 속도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이낙연, 홍준표, 이준석 각각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김동연,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이제 1%밖에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을 뭘 기준으로 해서 뽑을 거냐? 예, 이걸 물어봤어요. 요거를 테스트 해봤더니, 예, 자, 요거를 참고적으로 다른 주자들 이제 쭉 하고, 자, 이재명과 한동훈, 이게 이제 무서운 상승세에 있다. 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선택 기준으로는요, 청렴 도덕성, 즉 25% 제일 높고, 그 다음에가 결단력과 추진력이 24%, 그 다음에 능력이 22%, 그리고 소통력이 17%, 그리고 참신성이 6%. 자,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그 국민들의 선호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네요. 자, 청렴 도덕성, 다 이게 이재명이가 낳은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피 요인은 뭐냐? 사익을 위하는 사람. 이거 다 이재명, 그 역풍이다. 이재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이 21%, 그 다음에 막말 혐오. 이거 뭐 정청래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죠. 능력 경험 부정이 14%, 그 다음에 구태 정치인. 이게 이제 8%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선거를 뽑을 때 이것도 이제 공천 과정에서 좀 고려가 되어야 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지금 이 총선에서 누가 당선돼야 되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이거는 35%인데 비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51% 높고요. 그리고 정부 견제론이 49%고 정부 지원론이 35%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은요. 인천, 경기, 인천, 경기가 53위 견제, 지원론 34.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 지역이 정부 견제론도 49, 지원론이 35. 그래서 수도권은요. 이 견제론이 거의 이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되고 있고요. 부울경에서도 견제론이 45대 41로 높고요. 다만 TK 지역에서만 지원론이 50대 이 견제 31로 높아요. 이거 여권에 대한 상당한 적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 지금 갤럽 조사를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를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남성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한 위원장이 20%가 넘게 이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차이가 이제 1%로 줄어들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24대 한동훈은 21 높아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24, 이재명이 22로 돼 있고,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니까 30대, 40대, 50대는 이재명이가 10% 이상 높고, 그리고 60대 이상은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층의 경우에는요, 아주 팽팽합니다. 이재명이가 21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2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한동훈 위원장의 추격세가 상당히 강하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은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거의 끝나가는 걸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당정회의를 여는데 그동안에는요 총리 공간에서 주로 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당정회의거든요. 고위 당정회의. 총리의 공간이 아니라 국회에서 하겠다. 뭐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그동안에는 총리 관저에서, 총리 공간에서 해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생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제 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당정회의를 국회에서 여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면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개최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국정 운영의 주동권을 당이 쥐겠다. 그래서 이 당정 관계가 과거와 같은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로 지금 변모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 그림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요 민생 대책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설 성수풍과 관련된 수급 안정 대책
그리고 물가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된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주요 현안이 지금 확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정부 관계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요,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는 뭐 당연히 굉장히 꼭 필요한 거지만 지금 이제 선거가 임박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제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갖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몸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래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이 신임 지도부간 오찬도 지금 윤 대통령이 검토했는데 일단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그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팔도 사나이다. 이런 뭐 좋은 이 평가들이 지금 아주 언론을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파락거리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팔도 사나이다. 이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점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도요, 굉장히 흐뭇한 표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팔도 사나이다, 파락군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인구의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이 도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검사 출신, 이 강남 파락군 출신, 이 딱딱한 이미지에서 중북 진천에서는 자기가 이제 이 좌천 당했을 때의 경험,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좌천당했을 때의 경험인데 그 이전에도 부산에서 또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산을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를 충분히 전했고, 대구는 정치적인 출생지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 강원도는 이제 부모님 고향이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전국 팔도 사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올 정도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도요, 이러한 그 민심의 큰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참 좋은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다만 좀 지금 아쉬운 점, 이 중앙일보 보도를 따르면은 이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중에 4명이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는 거.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가 이제 법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들을 모신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조금 있는 점, 이런 점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 혁신의 기운이 강하다. 이런 이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청래가 정청래답게 지금 이제 아주 음모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이번 이 범인 김 씨가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다. 그 배우를 밝혀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자, 이게 참 굉장히 아쉬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이 정청래는 처음서부터 이 언론 보도를 담당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청래의 언론 보도 때문에 뭐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된다, 뭐 큰일 날 뻔하다, 이래서 이 과장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요, 그런 의혹을 뒤덮으려고 아예 판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특검, 국정, 요런 또 카드를 또 들이밀고 있어요. 한동안에 이런 카드를 들이밀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정청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야당한 이재명한테는 아주 치명타가 이번에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친명 중심의 공천, 요 반발 분위기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89명을 통과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야당의 공천 의혹, 그리고 친명, 비명 학살 공천, 요런 거에 대한 불이 붙으니까 요 불을 차단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그동안에 이제 이번 피습 사건이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요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느닷없이 특검과 국정까지 꺼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음모론을 다시 제기하는 의도는 바로 그런 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요, 축소은폐 의혹 투석의 부실수사다. 맹탕 공개수사 발표다. 자, 그리고 이거야말로 철저한 정치 테러 살인 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수사해라. 예, 그리고 살인 미수 후보는 이재명이를 진짜 살해할 의도를 갖고 체중을 실어서 목의 급소를 정확하게 노리고 찔렀는데, 이재명의 와이셔츠 옷깃이 뚫리고 목을 찔렸으니 완충 작용 역할에서 천만다행이고 이거는 천우신조다. 그래서 경정맥이 붙어있는 경동맥이 면밀히 차이로 살짝 비껴 갔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현장에서 즉사했을지도 모른다.
자, 아주 위기의식을 갖다가 최고로 끌어올려요. 예, 즉사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단독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를 철저히 바뀌고, 그리고 70대 그 살인미수 범인 있잖아요. 신상 공개하라. 그리고 범인 당적도 공개하라. 이렇게 아주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또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에서야 물청소로 또 현장을 핏자국을 지었는데, 이거 과연 누가 물청소를 하라고 했는지 윗선을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국회가 국정조사라든가 특검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 수사 발표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고문치사 사건도 천인 공노할 일이나 사건 축소와 은폐가 폭로되며 87년 6월 항쟁이 촉발했다는 점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성윤 관련 뉴스인데요. 자, 탈탈 털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야, 이거 이성윤도 지금 이제 전북에 지금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는, 공천 직전에 이재명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이 충성 맹세, 명부여찬과를 통해서 그런 이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야, 이거 아주 심하게 있어. 지금 두어 차례 걸쳐서 최근에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지난 9일날 전주교대 북콘서트에서는요, 뭐라고 했느냐면, 본인이 이제 중앙지검장 할 때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다.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요, 당시 본인이 수사를 지휘할 때 윤 총장이 서슬파랗게 지켜보고 있었고, 검사들은 총장의 인사권도 있고 실질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총장 수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디올백 사건과 함께 양평 고속도로를 모두 아우르는 김건희 종합특검이 추진돼야 한다. 그래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요, 오히려 요 사안을 갖다가 훨씬 더 지금 이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9일날, 그리고 근데 바로 이제 어제가 되겠습니다. MBC 신장식 프로그램에 나와서는요, 뭐라고 하느냐? 그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느냐? 예.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특활비, 배정도, 바로,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라 해요.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특검 물타기용 주장이고 황당한 주장이다. 예, 탈탈 털었다는 게.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는 것을 빼놓고 하는 얘기다. 본인이 탈탈 털었다는 거. 아주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 사건만 놓고 본다면 초기의 수사 지휘라는 것은 맞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 총장이 서술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중앙지검장인 본인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 넣고 또 수사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저도 수사비를 충분히 줄 수 없다. 예, 돈이 부족하다 이거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서도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탈탈 털 수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검찰의 실무 수사 과정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요, 그 당시 수사에서 배제됐던 3건 이외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사건을 마음껏 지휘할 수 있고, 그 뒤에서 특활비를 주면서 컨트롤해버리면 중앙검사장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요 주가 조작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이게 시대 정신이다. 예. 그러면서 또 여기도 또 뻥튀기를 해요. 디올백, 양평 고속도로, 코마 콘텐츠, 이러한 의심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 자, 이게 이성윤 같은 인간의 이 사고의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왜 이성윤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계속 앞으로 읊고 다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추미애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아주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성윤이 지검장할 때 이런 사건, 채널A 사건을 비롯해서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주례회동 자체도 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신문 보도나 보고 알아야지. 자, 이게 실상인데, 자, 두리뭉실하게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이성윤이 참 불쌍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검사장까지 했으면 주태가 있어야죠. 그리고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팩트가 맞는 거니까 엉뚱한 소설을 갖고 소설 쓰면서 대응하는 이 이성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